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쌤입니다. 네, 오늘 도전 수학 시간인데요. 각기둥과 각부를 한번 찾아보자고 하고 있네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오늘 도전 수학 문제 해결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오늘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각불의 이름과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았는데요. 각불의 이름은 각기둥과 마찬가지로 밑면의 모양에 따라 결정이 되었죠. 그래서 밑면이 삼각형이면 삼각불, 사각형이면 사각불, 오각형이면 오각불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다음 모서리. 모서리는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을 모서리라고 했고요. 다음은 꼭지점. 꼭지점은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을 꼭지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각불에는 특별한 꼭지점이 하나 있었죠. 그렇죠. 각불의 꼭지점. 옆면이 모두 만나서 생긴 점을 각불의 꼭지점이라고 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높이가 있었죠. 높이는 이 각불의 꼭지점에서 밑면의 수직인 선분의 길이를 높이라고 했는데 삼각자와 자의 직각을 이용해서 여러분 각불의 높이를 쉽게 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기둥과 각부를 찾아볼까요? 연수와 중기가 그림과 같이 꼭지점을 고무찰흙으로 모서리를 막대로 나타내어 입체 도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주어진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각기둥과 각부를 찾아봅시다. 라고 하고 있네요. 자, 주어진 재료를 보면요. 그렇죠. 주어진 재료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주어진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각기둥과 각부를 찾아보는 것이 이번 문제가 요구하는 것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모두 써보세요. 라고 했네요. 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재료를 쭉 써보면 되겠죠. 고무차력이 몇 개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고무차력이 총 12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막대가 있는데 긴 막대가 몇 개 있어요? 그렇지. 긴 막대가 6개, 짧은 막대가 총 1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고무차력으로는 무엇을 만든다고요? 그렇죠. 꼭지점을 만든다고 했고요. 막대가 긴 막대, 짧은 막대가 있는데 이 막대 가지고는 무엇을 만든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모서리를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긴 막대로는 긴 모서리, 짧은 막대로는 짧은 모서리를 만들게 되는 것이겠죠. 자, 재료를 써놓고 한번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각기둥 먼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기둥의 이름 먼저 알아볼게요. 얘는 삼각기둥, 얘는 사각기둥, 얘는 오각기둥, 얘는 육각기둥이 되겠죠. 각기둥의 이름 다 알아봤으니까요. 지금부터는 각기둥별로 꼭지점과 모서리의 수를 세어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료로 그 각기둥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먼저 삼각기둥의 꼭지점의 수를 세어보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네요. 다음 모서리의 수를 세어보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료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우리는 꼭지점이 될 고무차력을 12개나 가지고 있고요. 짧은 막대만으로도 12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충분히 삼각기둥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물론 긴 막대랑 짧은 막대를 섞어서 사용해서 총 3가지 모양의 삼각기둥을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사각기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각기둥의 꼭지점의 수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고요. 모서리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개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료로 사각기둥도 그렇지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고무차력은 충분하고요. 짧은 막대만으로도 우리가 12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각기둥을 충분히 만들 수 있죠. 자, 물론 긴 막대를 옆면의 모서리로 사용해서 2가지 모형의 사각기둥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오각기둥. 오각기둥의 꼭지점의 수는요. 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이고요. 모서리의 수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료로 그렇지. 일단 꼭지점은 만들 수 있고요. 자, 모서리도 만들 수 있을까? 그렇지.
자, 이 밑면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슨 막대로? 그렇지, 짧은 막대로. 그리고 옆면 모서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긴 막대로 만들면 우리가 오각기둥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육각기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육각기둥의 꼭지점의 수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가 되겠죠. 그리고 모서리의 수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18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꼭지점의 수, 우리가 고무차력을 12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과. 그리고 모서리의 수가 18개가 필요한데 마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서리가 다 합쳐서 18개네요. 그래서 짧은 막대로는 어디의 모서리? 그렇지, 밑면 부분에 해당하는 모서리를 만들고요. 긴 막대로는 옆면에 해당하는 옆면 모서리를 만들면 우리가 육각기둥을 만들 수 있겠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료를 모두 사용해서 육각기둥을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칠각기둥을 만들 수 있을까? 그렇지, 우리가 육각기둥을 만드는데 모든 재료가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칠각기둥부터는 만들 수가 없겠네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기둥 모양은 삼각기둥, 사각기둥, 오각기둥, 육각기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답만 확인하고 넘어가기에는 조금 아쉬우니까요. 선생님과 함께 각 기둥의 구성 요소의 규칙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기둥의 꼭지점의 수의 규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삼각기둥 먼저 보면요. 삼각기둥은 밑면이 삼각형이기 때문에 하나의 밑면에서 생기는 꼭지점이 그렇죠, 3개가 되겠죠. 그런데 이 밑면이 몇 개 있어요? 그렇죠, 총 2개가 있죠. 이 말은 꼭지점이 3개씩 두 묶음이 생긴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곱셈식으로 나타내어 보면 3 곱하기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기둥의 꼭지점의 개수는 6개가 되겠죠. 다음 사각기둥으로 넘어가 보면요. 사각기둥은 밑면이 사각형이기 때문에 한 밑면에서 생기는 꼭지점의 개수가 그렇지, 총 4개가 되겠죠. 자, 그런데 밑면이 몇 개이다? 그렇다, 밑면이 2개이다. 이 말은 4개씩 두 묶음의 꼭지점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 되겠죠. 4 곱하기 2 해주면 8. 그래서 사각기둥의 꼭지점의 수는 8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오각기둥. 오각기둥은 한 밑면에 꼭지점이 5개가 생기죠. 그런데 밑면이 몇 개예요? 그렇습니다. 밑면이 2개입니다. 이 말은 꼭지점이 5개씩 두 묶음이 생긴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오각기둥의 꼭지점의 개수는 5 곱하기 2 해서 10개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육각기둥은요. 그렇지, 한 밑면에 6개의 꼭지점이 생기죠. 그런데 밑면이 2개이기 때문에요. 그렇지, 6개씩 두 묶음의 꼭지점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각기둥의 꼭지점의 수는 12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각기둥의 꼭지점의 수를 세어보니까요. 각기둥의 꼭지점의 수에서 규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 규칙은 그렇지, 한 밑면의 변의 수. 여기서 한 밑면의 변의 수는 뭐예요? 맞아요. 만약에 밑면이 삼각형이면 3, 사각형이면 4가 되겠죠. 이 한 밑면의 변의 수에다가 얼마만 곱해주면 된다? 2만 곱해주면 각 기둥의 꼭지점의 수를 알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문제 하나를 내도록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 백각기둥이 있다고 하면 이 백각기둥의 꼭지점의 수는 그렇지, 200개가 되겠죠. 다음 각기둥의 모서리의 수에서도 한번 규칙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각기둥. 삼각기둥은 밑면이 삼각형이기 때문에 한 밑면에 모서리가 3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밑면이 2개이고요. 또 하나, 옆면 모서리, 옆면끼리 만나서 생기는 모서리가 총 그렇지, 삼각기둥이니까 3개이죠. 그래서 삼각기둥의 모서리의 수는 3개씩 3묶음 해서 3 곱하기 3 하면 9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사각기둥. 사각기둥은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이기 때문에 한 밑면에 그렇지, 모서리가 4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밑면이 2개이고 옆면에도 똑같이 모서리가 몇 개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지, 4개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각기둥의 모서리의 수는 4개씩 3묶음 해서 4, 3, 12, 12개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오각기둥. 오각기둥은 한 밑면에 그렇지 5개의 모서리가 있죠. 그런데 이 밑면이 2개이고요. 다음 옆면 모서리가 몇 개예요? 그렇지, 옆면 모서리도 5개죠. 그래서 오각기둥의 모서리의 수는 5개씩 세묶음해서 5, 3, 15, 15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육각기둥. 육각기둥은 한 밑면에 그렇습니다. 6개의 모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밑면이 2개이고요. 다음으로 옆면 모서리가 몇 개 있어요? 그렇죠. 육각기둥이니까 6개의 옆면 모서리가 있죠. 그래서 육각기둥의 모서리의 수는 6개씩 세묶음해서 6, 3, 18, 18개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둥의 모서리의 수의 규칙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한 밑면의 변의 수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그렇죠, 3을 곱해주면 우리가 각 기둥의 모서리의 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백각기둥의 모서리의 수는 그렇지 300개가 되겠죠. 지금까지 해서 각 기둥의 꼭지점의 수와 모서리의 수의 규칙을 찾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각 기둥의 면의 수의 규칙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둥의 면 중에 여러분 한 밑면의 변의 수와 함께 변하는 면은 옆면의 개수일까요? 밑면의 개수일까요? 자, 그렇지. 옆면의 개수가 한 밑면의 변의 수와 함께 변하죠. 그래서 삼각기둥이면 옆면이 3개, 사각기둥이면 옆면이 4개, 오각기둥이면 옆면이 5개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한 밑면의 변의 수에다가 얼마만 더해주면 여러분 각 기둥의 면의 수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밑면 2개의 개수만 더해주면 여러분 각 기둥의 면의 수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료를 만들 수 있는 각기둥도 찾아보았고요. 각기둥의 구성 요소의 규칙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료를 만들 수 있는 각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불의 이름 먼저 알아보면요. 이 녀석은 그렇지 삼각불, 이 녀석은 사각불, 이 녀석은 오각불, 이 녀석은 육각불이 되겠네요. 삼각불 먼저 꼭지점의 수와 모서리의 수를 세어보면요. 꼭지점의 수는 하나, 둘, 셋, 4개이고요. 모서리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이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료를 만들 수 그렇지 있죠. 고무차력은 충분하고요. 모서리도 긴 막대만으로도 여러분 삼각불을 만들 수 있겠네요. 다음은 사각불. 사각불의 꼭지점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이고요. 모서리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5, 6, 7, 8개이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료로 그렇지 고무차력은 충분하고요. 모서리를 만들 때 그렇지 만들 수 있는데 주의해야 될 점이 그렇습니다. 밑면 모서리를 만들 때 긴 막대를 사용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사각불을 만들 때에는 밑면 모서리는 짧은 막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오각불 한번 꼭지점의 수와 모서리의 수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지점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5, 6개고요. 모서리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개네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료로 그렇지 만들 수 있죠. 단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오각불의 밑면은 무엇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다. 짧은 막대로 만들어야 된다. 마지막 육각불. 육각불의 꼭지점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5, 6, 7개이고요. 모서리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1, 12개이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만들 수 있겠죠. 고무차력도 충분하고요. 막대의 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육각불의 밑면 모서리는 이제 짧은 막대로 만드는 게 당연한데 이 옆면 모서리도 이제 무조건 무엇으로 만들어야 해요? 그렇습니다. 이제 무조건 긴 막대로만 만들어야 합니다. 자, 왜 그럴까? 그렇지. 선생님이 사진을 보여주면요. 자, 이렇게 모두 짧은 막대를 사용해서 육각불을 만들어 보려고 하면 정삼각형 6개가 되어버리죠. 정삼각형 6개가 되어버려서 뿔 모양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옆면 모서리는요, 이제 무조건 긴 막대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칠각불부터는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지. 칠각불부터는 만들 수가 없겠죠. 왜냐, 뭐의 개수가 부족해요? 그렇습니다. 긴 막대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칠각불부터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각불을 모두 찾아보았네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각불의 구성 요소의 규칙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삼각불의 꼭지점의 수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불의 꼭지점의 수. 그렇지. 삼각불은 밑면이 삼각형이기 때문에 밑면에 꼭지점이 3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뭐를 더해줘야 돼요? 그렇지. 각불의 꼭지점의 수 하나를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삼각불의 꼭지점의 수는 3 더하기 1 해서 총 4개입니다. 다음 사각불. 사각불은 밑면이 사각형이기 때문에 밑면에 4개의 꼭지점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각불의 꼭지점의 수 하나를 더해주면 5개가 되겠죠. 다음 오각불. 오각불은 밑면에 꼭지점이 5개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각불의 꼭지점 하나를 더해주면 오각불은 꼭지점이 6개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육각불은 밑면에 6개의 꼭지점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각불의 꼭지점을 하나 더해주면 육각불은 7개의 꼭지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각불의 꼭지점의 수의 규칙을 정리해 보면요. 각불의 꼭지점의 수는 밑면의 변의 수에다가 얼마만 더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렇죠. 1만 더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문제를 내보면 여러분 백각불이 있다고 하면 백각불의 꼭지점의 수는 그렇지 101개가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모서리의 수의 규칙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삼각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불의 모서리의 수는 그렇지 밑면에서 3개가 있죠. 밑면에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면에 몇 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2개가 있어요. 그래서 3개씩 두 묶음 3 곱하기 2를 하면 6개가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사각불은요. 밑면에 4개의 모서리가 있고요. 옆면에도 4개의 모서리가 있죠. 그래서 4개씩 두 묶음 4 곱하기 2 하면 사각불에는 8개의 모서리가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오각불은요. 오각불은 밑면에 5개의 모서리가 있고요. 옆면에도 똑같이 5개의 모서리가 있죠. 그래서 5개씩 두 묶음 5 곱하기 2를 해주면 오각불에는 10개의 모서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육각불. 육각불에는 그렇지 밑면에 6개의 모서리가 있고요. 옆면에도 6개의 모서리가 있죠. 그래서 6개씩 두 묶음 하면은 육각불에는 총 12개의 모서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불의 모서리의 수의 규칙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밑면의 변수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그렇죠. 2를 곱해주면 여러분 각불의 모서리 수를 알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규칙을 찾을 수 있겠죠. 자, 백각불의 모서리 수는 몇 개일까요? 그렇습니다. 백각불의 모서리 수는 200개입니다. 마지막으로 각불의 면의 수의 규칙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불의 면 중에 밑면의 변의 수와 함께 변하는 면은 어떤 면의 수일까요? 그렇지. 옆면의 수가 되겠죠. 삼각불이면 옆면이 3개, 사각불이면 옆면이 4개, 오각불이면 옆면이 5개 이런 식으로 함께 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의 개수 하나만 더해주면 우리가 각불의 면의 수를 알 수 있을까? 그렇죠. 밑면의 개수인 1만 더해주면 우리가 각불의 면의 수를 알 수 있겠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내가 찾은 각기둥과 각보를 친구들과 비교해 보세요. 자, 이 활동은 선생님과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활동은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무자락을 꼭지점으로 막대를 모서리로 생각할 때 꼭지점 모서리 면의 수를 말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우리 이 활동 이미 했죠. 자, 그래서 혹시 스님 아직 저는 꼭지점의 수랑 모서리 수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를 위해서 스님이 표로 정리된 것을 그냥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잘 모르겠는 친구는 그냥 동영상 멈춰놓고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연수는 팔각기둥을 만들려고 합니다. 팔각기둥을 만들기 위해 준비해야 할 고무차륵과 막대의 수를 구해보세요. 자, 여기서 고무차륵이 의미하는 것은 그렇지, 꼭지점이 되겠죠. 그 다음 막대가 의미하는 것은 모서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간단하게 써보면요. 그렇죠. 팔각기둥의 꼭지점과 모서리의 수를 구해보라는 말이 되겠죠. 팔각기둥의 꼭지점의 수 먼저 구해보면요. 팔각기둥은 그렇지. 8 곱하기 2 해주면 여러분 꼭지점의 수를 알 수 있죠. 그래서 꼭지점의 수가 16개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모서리의 수는 그렇지. 8 곱하기 3을 해주면 우리가 모서리의 수를 알 수 있었죠. 그래서 24, 24개의 모서리가 팔각기둥에는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고무 찰흙은 16개이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막대는 24개라는 거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 2번 문제네요.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각기둥이나 각불이 무엇인지 알아맞혀 봅시다. 슬기가 이야기하는 각기둥이나 각불을 알아맞혀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춰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여러분 면이 7개라고 합니다. 자, 면이 7개. 면이 7개인 각기둥은 그렇지. 오각기둥이 되겠죠. 그리고 면이 7개인 각불은 그렇습니다. 육각불이 될 것입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조건을 한번 봐볼까요? 꼭지점이 7개래요. 자, 꼭지점이 7개인 거, 자, 딱 봐도 뭐예요? 그렇죠. 육각불이죠. 그래서 오각기둥은 탈락하고 슬기가 이야기하는 각불은 육각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조건은 뭐 보지도 않아도 되겠네요. 모서리가 12개예요. 자, 육각불, 모서리 12개인가요? 그렇죠. 모서리 12개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조건 볼 필요도 없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기둥이나 각불 알아맞히기 문제를 만들어 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학교에서 여러분 서로 짝꿍끼리 문제 만들고 맞히기 놀이하면 좋겠는데 이게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한 문제를 더 내주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내준 문제는 이겁니다. 꼭지점이 10개이고요. 모서리가 15개이고요. 면이 7개인 여러분 각불 또는 각기둥이 무엇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여러분 한번 맞춰봤나요?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지점이 10개이다. 꼭지점이 10개인 각기둥은 그렇지. 오각기둥이 되겠죠. 다음, 꼭지점이 10개인 각불은 그렇습니다. 국악불입니다. 국악불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다음 조건 모서리가 15개이래요. 자, 여러분 오각기둥의 모서리는 그렇지. 5 곱하기 3 해주면 되죠. 5, 3, 15. 오각기둥의 모서리가 15개가 맞네요. 다음 국악불의 모서리는 몇 개일까? 그렇지. 9 곱하기 2를 해주면 되죠. 9, 28. 이 조건에 맞는 것은 오각기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조건 면이 7개. 자, 오각기둥의 면이 7개 맞나요? 그렇죠. 오각기둥의 면이 옆면이 5개, 밑면이 2개 해서 면이 7개가 맞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문제까지 모두 풀어보았네요. 수업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도전 수학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그 속에서 각기둥과 각불의 면, 모서리, 꼭지점 수의 규칙성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각기둥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요. 각기둥의 면의 수는 한 밑면의 변의 수 더하기 2를 해주면 알 수 있었죠. 그 다음 모서리의 수는 한 밑면의 변의 수 곱하기 3을 해주면 각기둥의 모서리의 수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꼭지점의 수는 한 밑면의 변의 수 곱하기 2를 해주면 각기둥의 꼭지점의 수가 나왔죠. 다음 각불. 각불의 면의 수는요. 밑면의 변의 수에 1을 더해주면 알 수 있었고요. 다음 모서리의 수는 밑면의 변의 수에 곱하기 2를 해주면 모서리의 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꼭지점의 수는요. 밑면의 변의 수에다가 1을 더해주면 각불의 꼭지점의 수를 구할 수 있었죠. 와,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뭐가 정말 많고 복잡하네요. 이 시점에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부탁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것들이 있죠. 네, 이것들 절대로 외우면 그렇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맞아요.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던 대로 공부하면 돼요. 머릿속으로 각기둥, 각불 상상해보고 그 속에서 면의 수, 모서리의 수, 꼭지점의 수를 계속 세어보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도 이 앞에 있는 거 전혀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선생님에게 각기둥의 꼭지점의 수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냐면요. 머릿속에서 그 순간 삼각기둥 또는 사각기둥을 얼른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꼭지점의 수 한번 세어보고
각기둥에서 꼭지점의 수는 한 밑면의 변수에다가 이만큼 곱해주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낸 다음에 바로 적용해서 대답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우지 않고 뭐 해라? 그래요. 상상하기 활동 많이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선생님의 진심을 담은 부탁 되겠습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수업이 길었던 것 같아요.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청출어람 하세요. 안녕.